나는 말이야, 세상에서 네 팔자가 제일 부럽다. 너랑 너희들이랑. 난 니네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응? 네, 안녕하십니까. 20년 동안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살고 있고 또 지금도 해외에 있으면서 일본 여자와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부하는 아재예요. 해외 경험과 여러 토픽들을 엮어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 아재 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제가 일본 사람들의 장점을 한번 올려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또 역시 제가 제 주특기 병주고 약주기 일본 사람들에 대한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니고 모든 일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해 없게 바라십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의 단점 많지요. 짜증납니다. 일본 사람들. 답답하고요. 하여튼 가장 큰 단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닫혀있다. 닫혀있다라고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닫혀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인드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교육자시거든요. 저희 장모님이랑 저랑 가끔 가다가 대화를 하는데 저희 장모님이 굉장히 일본 교육의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한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위잖아요 제가. 그 한국인 사위를 앉혀놓고 막 하소연을 하세요. 답답하다. 일본의 교육이 왜 잘못됐냐면 또한 잘못이라든지 이런 걸 용서하고 용납하는 관용의 문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완벽을 추구하고 뭔가가 잘못된 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계속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초, 중, 고등학교까지 가기 때문에 일본의 젊은 아이들은 두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실수할까봐.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실수하면 안 돼, 잘못되면 안 돼, 계속 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제 사회에 막 나와서 뭔가 챌린지를 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그건 도전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좀 겁도 많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막 도전하려는 도전 의식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엔 도전 의식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우리 한국인들도 요즘에 뭐 창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취업이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자기의 꿈과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과 이상을 가지고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 있어요. 근데 일본 젊은이들은 좀 그런 거에 비해서 에너지도 없고 좀 답답하고, 그냥 공부 마치면 얘네들의 꿈은 그냥 그런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서 평생 그 회사에서 녹을 먹으면서 사는 거, 이게 굉장히 꿈인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단점이고요. 닫혀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 관계가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했지만 자기의 단점이나 치부나 실수를 남에게 보이는 것 극도로 싫어하고, 또 남이 자기한테 실수하는 것도 굉장히 또 싫어해요. 일본 사람들은요, 특히 일본 여자들은 집 앞에 편의점을 갈 때도 화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진짜 맨 얼굴 밖에 안 나가려고 그러고요. 하여튼간에 자신의 어떠한 그 안 좋은 점은 꽁꽁 숨기고 감추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가 힘드니까 친구가 없어요. 친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물론 학창 시절에 이해관계가 없을 때 이렇게 친하게 지낸 소위 말하는 불알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공부 다 마치고 사회인이 되어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정말 마음을 통하는 그런 친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한국인 비롯해서 오래 사신 분들, 10년 이상 사신 분들을 좀 만나봤거든요. 제가 물어봐요. 당신은 일본 사람 중에서 정말 마음을 트고 얘기할 수 있는 real friend, 진짜 친구 도모다치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와서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내지는 뭐 대학교라도 하다못해 대학원이라도 거기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학창 시절에 동창들, 일본인들. 그런데 사회인이 되고 나서 일본에 온 사람들은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리고 그냥 친절하게 서로 가끔 얼굴 보고 얘기하지만 정말 real friend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나는 있나? 뭐 저 같은 경우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구태여 우긴다면 제 와이프의 소위 말하는 옛날 동창 친구들이 있어요. 친한 친구 다 만났거든요. 저희 와이프만 하더라도 완전히 사회인이 돼서 만난 친구들 중에 정말 친구는 없더라고요. 다 초, 중, 고, 대학교 때 학창 시절 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도 아주 끈끈하게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뭐 친구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요, 한번 친구가 돼서 정말 서로 믿는 친구가 되면 쭉 끝까지 가요. 서로 신뢰하고 배신 이런 거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왜 보면 여러분들 카페에 가시잖아요. 아니 식당에 가시면 진짜 혼자 밥 먹고 술 먹고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진짜 많고, 제가 커피숍 같은 데 가면 거의 한 80%가 다 혼자서 이렇게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커피 마시고 혼자서 컴퓨터 보고 신문 보고 이러고 계세요. 참 피곤하게 삽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오타쿠라고 들어보셨나요? 대인관계 없이 집안에 처박혀서 그러니까 만화나 보고 뭐 캐릭터랑 사랑에 빠지고 이런 오타쿠들이 많은 이유도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중국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길을 걷거나 대중교통을 타면 우리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눈빛이 살아있어요. 빠릿빠릿합니다. 물론 가끔 피곤해서 조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뭔가 목표를 위해서 막 이렇게 향해 달려가는 아주 빠릿빠릿한 눈빛을 볼 수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하루에도 일본 말로 생선이 사카나라 그래요. 사카나. 썩은 사카나에 눈을 하고 멍하니 있는 좀 이상한 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 하루에도 몇 명씩 만나요. 아무튼 그 닫혀있다라는 건 일본 사람들에게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단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닫혀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정말 큰 건데 이것도 융통성이 지지리도 없습니다. 일본 말로 주난세이, 융통성이 주난세이라고 하는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뭐랄까 그 닫혀있는 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요만한 걸 결정하려고 해도요 굉장히 힘들고 어떤 매뉴얼대로 일을 하면 잘해요. 어떤 매뉴얼을 정확하게 주면 매뉴얼대로 약간 기계 같아요. 착착착 우리가 왜 기계에다가 왜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쫙 하면 그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뉴얼대로 착착착 움직이는데 일하면서도 어떤 매뉴얼에서 벗어난 상황이 사실 많이 생기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딱 어떻게 규칙 이런 거에 다 매뉴얼대로 됩니까? 뭐 일하다 보면 별의별 돌발 상황이 생기는데 매뉴얼에 벗어난 일이 딱 생기는 순간에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엄청 많아요. 회의가. 왜냐면 요만한 간에 결정하려고 해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부장님이 딱 부서들 모아놓고 야 이건 내가 책임져 걱정하지 마 밀어붙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요만한 간에 결정해도 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순간 잘못되면 끝나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옛날에 사무라이 문화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다 죽여버리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랬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건 제가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고 아무튼 책임을 굉장히 지고 싶지 않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다 같이 책임을 지려고 그래. 다 같이. 예를 들어서 회의를 엄청 오래 해요. 3시간 4시간 저희 아내도 제가 결혼 전에 직장 생활 할 때 회의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왜? 연락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떤 날은 회의 2-3개 하면 하루가 그냥 가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언제 일하냐고. 아내가 그래요. 그 당시 여자친구였겠죠. 회의 끝나고 오버타임 오버타임 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자 부장이 부원들 모아놓고 요만한 걸 결정할 때 자 어떻게 생각해? 야 이렇게 생각해? 자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합의를 봐요. 자 요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같이 책임지는 거야. 알았지? 네 답답하죠. 저는요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소니가 절대로 삼성을 이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르다. 자,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일본 사람들은 다떼마와 혼내는 자기 본 마음이고 다떼마에는 자기 본 마음을 감추고 상대방한테 표현되는 그 마음이 다떼마 이 두 가지가 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이중적이다, 간사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 사람처럼 본인의 감정을 다 직설적으로 드러내놓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숙하지 못하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달라고 떼쓰고 기분 좋으면 헤헤거리고 웃고 그거는 미성숙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근데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혼내와 다떼마가 있는 거는 저한테는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뭔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뭔가 정말로 이렇게 일본 사람들 보면 돌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만히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있으면서 웬만해서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고 대답도 yes or no가 아니에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거절도 잘 못해요. 알아서 우리가 이 사람이 거절하는구나 알아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 사람 정서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알아서 캐치하지 못하면 또 굉장히 또 뭐라 할까 잘못됐다고 일본 사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도 저한테 그런 대놓고 오빠 이거 어떻게 해 저렇게 이런 게 아니야. 특히 안 좋은 얘기는 잘 대놓고 안 합니다. 그냥 우회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알아서 걸러서 들어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아내가 뭔 생각하는지도 가끔 잘 몰라요. 저도. 그리고 이제 제가 예를 잘 들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제가 아는 선배 형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60이 다 되셨는데 디자인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예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 아마 석사 박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배고픈 유학생 시절에 집을 이사 갔답니다. 집주인이 아주 마음씨 좋게 생긴 할머니셨대요. 일본 사람이죠. 집을 이사 가서 이제 친구들 불러놓고 집들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배고픈 고학생이 뭐 가세두부가 변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컵도 하나밖에 없고 숟가락 젓가락도 하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회용을 살까 하다가 좀 돈을 아껴보려고 집주인한테 물어본답니다. 할머님한테 제가 얼마 후에 집들이를 할 건데 혹시 컵이라든지 젓가락 숟가락 그릇 이런 거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 주인 인자하게 생긴 주인 할머니가 아주 흔쾌히 이걸 빌려줬대요. 그래서 그 그릇 같은 걸 빌려가지고 잘 쓰고 집들이 잘하고 깨끗이 씻어서 갖다 반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할머니도 이렇게 알았다 하면서 기분 좋게 했대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동네 방네 소문을 어떻게 냈냐면 저 한국 유학생 말이야 정말 개념 없다. 어떻게 개인이 쓰는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컵 이런 거를 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집들이를 위해서 이런 무례한 게 어딨냐 이러면서 그렇게 소문을 쫙 낸 거를 이 형님이 들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의 이 겉과 속 다른 건 정말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좀 한국 사람들처럼 혹은 중국 사람들처럼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표현하고 뒤끝 없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고
않고 답답해요. 특히 정말 싫은 소리는 더더구나 안 합니다. 그리고 좋은 칭찬을 한 것도 이게 정말 칭찬인지 예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본은 자본주의사회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지가 않고요. 굉장히 잘 발달한 돈 많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인상을 받아요. 정부에서 잘 못해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잘 못하면 막 얘기하잖아요. 여론몰이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일본은 그냥 순응해요. 예, 순응합니다. 직장 내에서도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개선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순응하고 그냥 따라간단 말이죠. 단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장점인가 이게? 하여튼 제가 보기엔 일본 사람들의 단점이고요.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낱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것도 악플 많이 달리는 한국 사람처럼 낱말 많이 하는 그 면전 말고 뒤에서 흔히 말하는 뒷담화라고 하죠. 예, 그렇게 많이 하는 한국 그 민족을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유럽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남 없는 데서 하긴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좀 한국 사람이랑 비슷하게 남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아무튼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하여튼 뭐가 힘들어요. 사업도 거래를 맺기가 힘들어요. 서로 신뢰하기가 힘들어요. 친구가 되기가 힘들어요. 뭘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친구가 되고 결정이 되고 서로 믿으면 배신 안 하고 오래 간다는 거. 아무튼 오늘 일본 사람들에 대한 단점을 좀 얘기해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거나 좋았거나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뭐 아니었으면 싫어요 눌러주세요. 네, 이상 국제화제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